안녕하세요. 고단백 수학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3 이하의 학년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수능을 보게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나면 우리가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 2022 개정교육이 반영된 개념 플러스 유형 무료 배포 이벤트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4년 기준으로 고1부터 고3까지는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라가게 되지만 현재 중3부터 아래 학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의 대상이 돼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슬로건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서술형 평가 강화 등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수능을 볼 때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것인지. 두 번째, 그래서 당장 내가 배우게 될 과목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 세 번째,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선 기존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고1 때 배우는 수학3, 수학2, 그리고 고2부터 배우는 수학1, 수학2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는데 이제는 수학3, 수학2가 각각 공통수학1, 공통수학2로 변경되고 공통과목이었던 수학1, 수학2 두 영역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세 영역으로 변경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심화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2와 기하는 필수가 아니에요.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 응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수, 미적분1,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달라져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대수는 기존의 수학1과 동일하게, 그리고 미적분1은 기존 수학2와 동일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선택 과목에 있던 확률과 통계와 유사하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한두 개씩 추가되거나 이동된 개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고1 때 배우는 고등수학에서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이 수학하, 그러니까 공통수학2로 이동되었고 수학하에 있던 경우의 수가 수학상에 해당하는 공통수학1으로 이동되었어요. 이 부분은 1, 2학기 내용이 서로 바뀌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통수학1에 행렬 파트가 추가되었어요. 사실 행렬 단원이 제가 수능을 보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고 실제로 대학에서 대부분의 전공 공부를 해나갈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역행렬이 제외되어서 원래 행렬 단원에서 내용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고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행렬이라는 게 추가되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공통이면서 고2부터 배우는 대수와 미적분1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수학1과 수학2 그리고 기존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적분1에서 정적분 관련해서 살짝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추가되고 원순열이 삭제되었어요.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영역이다 보니까 과목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추가된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능에서 새롭게 등장한 심화수학 영역에는 미적분2와 기하가 있어요. 일단 이전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 미적분에 해당하는 미적분2는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이지만 기하는 새롭게 공간 벡터가 들어가면서 공간 벡터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수능을 볼 당시에도 공간 벡터에서 반드시 변별력 있는 4점짜리 문제가 출제되곤 했어서 심화수학 안에서만큼은 새롭게 추가되는 공간 벡터가 비중이 꽤 커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 교육과정 대비해서 새롭게 시행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어보셨을 때 사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수학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과목 이름 바뀌고 3-4가지 내용 추가되는 게 전부여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수학 공부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성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수가 우상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닳도록 이미 접하셨을 개념 공부예요. 너무 뻔하고 진부해서 이제는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좀 멋쩍을 정도인데 막상 이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 학생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만 하고
여전히 개념서를 개념서답게 공부하지 않고 중학교 때 문제집 풀듯이 문제만 풀고 개념 부분은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수학에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개념서를 펼쳐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간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단원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단원의 하위 단원들, 그러니까 중단원, 소단원 제목들과 예제들을 비롯한 세부 내용들이 바로 사진 찍듯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개념이 숙달되려면 두세 번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개념서를 반복해서 봐줘야 해요.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구조적으로 고민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나갈 때도 개념이 제대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틀린 문제를 다음부터 틀리지 않기 위한 생산적인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틀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적이 정체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겠죠. 이번 영상은 저도 학생이었을 때 사용했던 교재인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를 비상해서 지원받아서 제작되었는데 저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지만 이 교재가 벌써 22년이나 되었더라고요. 22년 동안 4,100만 권이나 판매되었었고 중고등학생 가릴 것 없이 이 교재를 거쳐가지 않은 학생을 찾기 힘들 정도니까 교재에 대한 퀄리티나 신뢰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개념편과 유형편, 그리고 해설 이렇게 세 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교재인데 개념서와 일반 유형서의 장점을 모아놓은 교재이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시작할 때 컴팩트하게 1회독하고 싶은 학생이나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추천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직접 공부하면서 그리고 현재 수업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들 때문이에요. 학생이었을 때 처음 공부하는 내용을 괜히 어려운 심화개념서로 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진도도 안 나가고 공부 효율도 굉장히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동일하게 학생 수준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나 처음 수학 진도를 시작할 때 선행학습 교재로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죠. 우선 개념 플러스 유형 책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개념편을 보면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개념 설명을 보면서 지루하다고 느낄 만한 포인트를 많이 줄여놓았어요. 개념 파트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예제를 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풀이해 설명해 놓았고 밑에 있는 유사 문제들과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반복 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등수학을 접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형편은 편하게 일반 유형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원별로 4, 50문제 정도이고 출제율 높은 문제들로만 모여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요도 높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현재 고등학생의 친구들은 예비 고등학생 대상 교재인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와 개념 플러스 유형 중 각자 공부 시기와 레벨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현재 중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교재를 잘 골라야 해요. 현재는 수능에서 공통 영역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리고 대수까지만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교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생 책은 난이도별로 라이트, 파워, 탑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교재 전체를 볼 수 있는 비상 웹사이트를 영상 더보기란에 입력해 두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직접 보시면 교재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수학 개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 영상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대로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개념편은 개념서답게, 유형편은 유형서답게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면 개념편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단원의 이름만 떠올려도 중단원, 소단원 이름들과 하위 내용들, 그리고 주요 예제 문제와 그 풀이까지 사진 찍듯이 바로 기억날 만큼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유형편 문제들을 풀어야 유형 문제들을 풀면서 고민할 때 생산적이고 구조적인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유형편에서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틀린 문제 공부법은 제가 이 한 영상에 전부 담아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지금 화면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다른 교재와 다르게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의 장점이 컴팩트하고 속도감 있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계획을 짜실 때 평소 공부 계획 잡는 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1회독을 끝내시되 1회독에서 멈추지 말고 2, 3회독 더 진행하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지켜서 완료한 후에 다음 스텝 교재인 말렙이나 심화 유형서인 수학의 신 순서대로 넘어가 주세요. 기존에 다른 개념서를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고등수학 공부가 아직 익숙치 않다면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고 타 교재 대비해서 공부 속도도 훨씬 빠를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좋은 교재라고 해서 따라서 쓴다고 해도 학생 본인이 답답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서 문제도 어려운 교재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일 때 정말 많이 했던 실수여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교재를 꼭 찾으셨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변화하게 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 수학의 변화, 그리고 수학 공부의 본질인 개념 공부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거의 무조건 사용하게 될 개념 플러스 유형에 대한 책 소개까지 해봤어요. 대다수의 중고등학생 학원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소개해드리는 게 새삼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고등수학 선행을 할 때 남들이 사용한다는 교재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교재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학생 여러분이 직접 교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책 전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고단백 수학 구독자 이벤트로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전달해 드릴 텐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댓글에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를 활용한 공부 다짐 댓글을 이메일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돼요. 추첨 결과는 5월 31일에 이메일과 대댓글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단백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